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쏙쏙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 경제 시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전해드리는 명품 시사회를 9월 3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모더나 102만 회분이 도착해서 추석 전 접종이 일단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추석 연휴 전국 백신을 맞은 경우에는 8 인까지 모임 허용이 유력하다. 그런 얘기가 오늘 방역대책 최종안을 발표하는데 6 일부터는 비수도권은 6 인이 허용될 전망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수도권은 연휴 뒤에 다시 제한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 그런 가운데 지금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뮤 변이라는 것이 나와서 뮤 변이가 39개국에 확산되어서 벨기에에서는 접종 완료자 7 명이 감염돼서 숨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 이어서 뮤 변이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의 정말 변종이 정말 변이 상황이 대단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건의료 노조가 일단 파업은 면했지만은 코로나 필요를 방치했다가는 결국은 파업이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인데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실행 방안이 지금 10 월까지 마련돼야 한다는 어 보도가 나왔습니다. 올해 공무원은 12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 12만 명 증가해서 비효율과 재정 불안만 키우고 있다. 5년 만에 12만 명 공무원 증가했는데 우리 공무원 수가 120만 명 육박하면서 일본보다 2 배나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무원이 많으면 인제 재정도 문제지만 결국은 공무원의 할 일이 규제가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규제가 많아진다는 것이 더 큰 하나로서 민간 부분까지 옥죄한다는 데 큰 문제가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완전히 예산에 지금 내년 예산에 600조가 넘는 604조가 예산안이 나왔고요. 그중에 203조 정도가 복지 예산인데 이 중에서 절반 정도는 현금 살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1,000만 명에게 매달 용돈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매달 이렇게 현금을 1,000만 명에게 매달 용돈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견딜 수가 없는 거 재정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기초연금도 지금 5년 새 2 배나 껑충 뛰어서 대상자와 지급액이 갈수록 늘어서 2017 년에 8 조에서 금년에 16 조로 늘어나고 이것을 재설계 안 하면 젊은 층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선진국은 독일이나 영국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지금 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우리는 계속 허리 곡간을 활짝 열고 있다. 위기의 마지막 방파제가 재정이죠. 우리 1997 년도 금융위기 때 겪었지만은 그때 공적 자금이 없으면 기업들이 더 많이 파산했을 겁니다. 당시에 대기업이 한 50여 개가 사라지고 중소기업은 만여 개가 어 문을 닫고 은행들의 뭐 벌써 8 개, 9개 정도가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공적 자금 투입이 없었으면은 더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서 실업 대란이 났겠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그래서 재정 그걸 보면 알 수도 있죠. 재정이 마지막 위기의 방파제인데 재정을 마구 국간을 풀고 있다. 뭐 오직 선거만 바라보면 풀고 있다는 여기 하나 그림의 데이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 국가 부채 비율로 나와요. 우리는 국가 이게 채무 비율인데 아마 언론에서 잘못 채무와 국가 부채 차이를 모르고 우리나라에서도 채무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상환 의무를 지는 것만 말하고 국가 부채는 좀 더 넓은 의미의 부채인데 우리나라가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를 하면은 벌써 한 120%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준조세를 기업에게 계속 부담시키는데 내년에 준조세가 20조 5천억에 달할 것으로 국회가 3일
정기획재정부 국회에 제출한 2022 년도 부담금 운용 계획을 보면은 20조 5천억 이나 또 더거든요. 이 전부 다 기업이 다 부담한 거죠. 몇 개 무슨 기금 무슨 기금 하는 게 전부 다 그런 건데요. 기금이 지금 한 뭐 70-80개 기금이 한 89 개로 합니다. 지금 현재 90 개인데 89개 기금이 내년에 운영되는, 여기에 대한 기금도 역시 기업이 내고 있습니다. 거의 법인세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규모를 또 내고 준조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 뭐 좀 보이지 않는 기업에 대한 징수가 너무 많습니다. 아 그렇게 예산을 늘리는데 첨단 무기를 국산화한다면서 핵 잠수함이나 육세 전투기는 개발에 빠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5 년간 106조 원을 투입해서 군사력 증강을 한다는데 정작 어 중요한 핵잠이라든지 핵잠수함이나 6 세대 전투기는 빠졌다. 이게 외형상으로는 굉장히 군사력을 현대화한다고 하는 거지만 실제 핵심적인 부분이 빠지는 이유를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뭐 우리나라는 주로 평경 월급을 더 준다. 지금 뭐 선심성 예산은 쏟아내는데 첨단 무기 개발은 왜 공수표인가 하는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평경 월급은 내년에 67만 원을 올리고 2026 년까지 100만 원을 올리고 어 이런 식으로 파퓰리즘 정책만 계속, 군대에서 파퓰리즘, 제대하면 또 뭐 1,000만 원을 마련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정작 첨단 무기 개발은 빠져 있다는 거. 정말 국방력 강화 관심이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북한의 포죽이 유화책만 집착을 하고 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영변을 재가동하고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국방력 강화는 첨단 무기를 강화하는 것은 뒷전이고 대북 유화책만 집착하고 있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은 내년부터 농지연금 가입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지금 사립학교법이 통과되면서 교권 인사권이 완전히 강탈되고 있는 데에서 이것은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엄연한 위헌이다 하는 어 음 하윤수 교총회장의 지적, 물분이 기재가 되었습니다. "집값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꺾일 줄은 모른다. 주간 금리 집값 인상이 계속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양도세 무서워서 팔지도 않고 대출이 막혀서 사지도 못하고 질수록 옥질수록 집값만 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파트 매매 서울 아파트 매매 매수 우위 지수가 112.1을 8월 달에 기록을 했습니다. 매물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5월 달에 48,000 개에서 지금 9월 달에 39,000 개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양도세가 너무 많아서 내놓지도 않고 또 대출도 막히니까 사지도 못하고 집값, 그래서 "시가 마른 서울 아파트 매물의 팔리면 신고가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1 월만 해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 5,700 건이 거래가 됐는데 이번 8월 달에는 이게 지금 2,000 건이 거래가 되었다, 이런 절반으로 줄어들었군요. 은평구의 전셋값도 2.6% 올라서 임대차법의 전세 매물도 씨가 말랐다. 그런 가운데 강북에는 강북 절반이 전셋값 절반이 5억 원 이상이라서 서민들이 갈 데가 없다. 그런데도 세입자는 안정되고 있다고 정부는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그런 가운데도 공공임대는 외면을 받고 있다. 가족과 살기는 좁고 서울과도 대부분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런 얘기죠. 전세는 없는데 공공임대는 남아서 난리다. 지금 작년에 공급된 공공임대 16% 빈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공공임대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공공주택, 공공임대에만, 좌파 정부의 전형적인 논리죠. 주택도 전부 공공이라야 된다, 그거죠. 자영업자들이 이력서만 내면은 실업급여를 주니 면접 노쇼 파친다. 이력서를 이력서만 내고 오지를 않습니다. 오지를 않는데도, 면접하러 오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되면 이력서를 냈다는 것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접 노쇼가 판을 치고 있다. 최근에 뭐 2030 노조에 MZ세대 노조가 등장하면서 탈정치를 선언했는데 그래도 역시
반미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왜 이러냐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노총의 지난번 그 감염병 기반 집회에 대해서 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는데 20일 만에 경찰 3천 명이나 투입해서 겨우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을 체포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뒷북 구속하는데 현대도 민노총은 문정부와 전쟁을 벌이겠다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야, 이게 뭐 이런 공권력 집행에도 전쟁 운운하는 민노총, 안하무인권 민노총, 이건 누가 키웠나? 문정권이 바로 키웠다는 얘기. 이렇게 키워놨다. 그런 가운데 민노총의 노조인 택배노조, 택배가 지금 39만 명 정도 된다는 어제 보도가 나왔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민노총에 가입해 있는데 일단 가입을 하면은 점주 개머머라고 외치게 한다. 이런 완전히 폐륜적인 일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퇴하면 일도 뺏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택배노조가 경기동부연합이 주도하고 있다. 바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등 이 경기동부연합이 지금 뭐 공공연히 지금 뭐 세력 경기도를 거의 해방구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민노총을 지배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씨를 불리고 있는 중입니다. 뭐 우리가 잘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죠. 이재명 지사의 배경이 바로 경기동부연합이다 하는 거. 지금 이제 뭐 경기동부연합은 세를 완전히 인제 확장시키고 굳혀서 이제 뭐 "정부와 전쟁도 벌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택배노조 같은 경우는 점주는 가입하면 무조건 점주 욕을 하게 외치게 하고 탈퇴하면 일도 뺏는 무소불위의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주가 투신 자살을 했는데 뭐 그야말로 유가족에게 말도 안 되는 2차 가해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배달 로봇이 등장을 해서 치킨을 주문하자 10분 만에 띵동 가져왔다는 얘기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이제는 치킨 배달 로봇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민노총이 지배하고 있는 40만 명에 달하는 어 어 라이더들 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더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더구나 경기 동부연합이 주도하는 민노총이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병장 월급이 2026년에 100만 원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지금 태양광이 무늬만 태양광을 막 그냥 보조금을 지급해서 해 놓고는 송전선도 연결 안 돼서 전력을 공급도 되지 않고 있는 무늬만 태양광이 원전 6기 발전량과 맞먹는 규모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야, 지금 이게 말이죠. 도대체가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지금 5 개월째 2% 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 물가 8월 물가 상승률 2.6%, 7 월과 같은 2.6% 수준 나와서 게다가 재난지원금까지 풀리니까 더 물가가 오를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물가가 달걀이 55%, 휘발유가 21%, 전세가 22% 오르는데 재난금 풀리면 더 뛸 우려가 있는데 결국은 줄줄이 물가가 오르면서 10 월에 금리를 또 올리느냐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빅데이터 업체가 금괴를 계속 사모으고 있다.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한국의 지난 2 분기 성장률이 0.8%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 그러나 하반기 수출은 낙관할 수 없다. 지금 전 세계가 세계 무역이 하방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하방의 수출은 낙관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뭐 통계가 엉망입니다. 해석도 엉망이고요. 이러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겠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방위 대출 규제에 대출 유랑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지방은행이나 외국계 은행도 두드린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급전 생계 자금이나 뭐 사업 자금이나 전월세 자금을 급전을 구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안 되면 불법 사채로 가겠죠. 그래서 이 대출을 무조건 규제한다는 거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49,167 달러로 반등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3,776 달러인데 한국에서 비트코인은 5,700
19만 원, 이더리움이 438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급등을 했어요. 굉장히 급등했는데 한 300만 원대에서 300한 7-80만 원대에서 지금 430만 원까지 최근 한 며칠 사이에 올랐는데, 이것이 결국은 제가 보니까 요 며칠 사이에 디파이 열풍이 불어서, 디파이가 작년에 디파이가 크게 늘어나면서 열풍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금년에 지금까지 모습은 금년은 디파이 광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늘어나고 있습니다. 디파이 예치된 금액이 지금 현재 969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송치영, 이서구, 업비트의 대표들이죠. 대표들은 디지털 자산이 시총이 3 년 새에 10배가 늘었다. 지금 디지털 자산 시총이 보면은 마켓 인덱스 보면 시총이 지금 2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2조 달러면 지금 뭐 거의 2조 2천억 달러니까 거의 어2천 한 600조 원 되는 겁니다. 2,600조. 삼성전자 시총이 4,400억 400조 정도 되는 걸 생각하면은 2,600조라는 게 어마어마한 시총이죠. 지금 디지털 자산 규모가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인제 디지털 자산이 디파이는 5배 늘어나고 NFT도 182배 늘어났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시총도 이렇게 계속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는 이제 MZ 세대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NFT나 메타버스가 10년 내에 천조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인 업계 수고인 비트코인 ETF가 신청 8년 만에 나올 것인가, 미국 얘기입니다. 이미 캐나다에서는 금년 2월 달에 비트코인 ETF가 상장돼서 지금 거래 중입니다. ETF가 왜 중요하면 상장 지수 펀드니까, 이러면 여기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 암호화폐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설립된다고 합니다. 부산시가 주도해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설립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가는 지금 초반 상승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전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되고 외국인들이 가세하면서 상승세 출발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주가가 비교적 상승세를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좀 며칠 어제 발표된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에서 노동부가 발표한 건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4,000명 줄어든 34만 명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월가의 예상치보다도 5,000명이나 적은 것인데 고용 사정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하나가, 전 세계 유튜버 수익의 1 위부터 8위까지가 인공지능이 만든 가상인간이 하는 유튜브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반도체를 산업 안보의 핵심 부문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서 서로 M&A에 제동을 걸면서 보복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그런 얘기고, 특히 인제 반도체가 기술을 흡수하기 위해서 기술을 인제 업체를 인수해서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새로운 반도체를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반도체는 M&A가 중요한데 여기서 태클이 걸리고 있다 하면서 삼성과 SK의 빅딜 전략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말이 아닌 조작이라는 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론조사 지금 470개인데 검증도 처벌도 부실하다. 제가 여론조사 하는 걸 보고 벌써 이런 문제를 많이 느꼈습니다. 여론조사라 그러면 일단은 모집단을 대변해야 되거든요, 표본이. 그러니까 표본은 대개 한 1,000명 정도 하는데 이게 모집단을 대변하지, 표본 설계가 벌써 모집단을 대변하지 않게 돼 있고요. 저도 뭐 과거에 한국은행 통계국에서 통계를 만들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압니다. 한국은 통계도 표본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방식으로 통계를 하는데, 제가 이런 대선 여론조사, 선거 여론조사가 너무나 부실하게 표본이 설계되고 있다는 걸 제가, 그뿐이 아니고 이 표본 설계뿐이 아니고 완전히 이번에
뭐 여론도 유리한 하게 조작을 한 질문을 유도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많아요. 이번에 드러난 여론 조작은 빙산의 일각이다는데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후보를 결정한다고 하는 건 넌센스에 불과합니다. 저는 도무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사지파에서 엄벌을 해야 한다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가지고 당의 대선 후보를 많이 결정하는 이런 상황인데 여론조사가 이리 엉터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래 사실은 여론조사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당의 대선 후보는 당의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인데 대개 당의 기반이 약한 후보들이 자꾸 여론조사에서 국민 경선 뭐 이따위 이름을 허울 좋은 이름을 붙입니다. 그게 되게 당의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 당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 총선 때도 그랬고 지금 대선 때도 그랬고 계속 그런 주장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 자체가 이렇게 부실하고 조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오늘 아주 신문에 쇼킹한 것은 텔리반이 미국에 100조 원 정도에 달하는 무기를 남겨두고 떠났는데 미군의 장갑차를 타고 미군의 군사 장비 트럭을 타고 성전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습니다. 참 이게 상징적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이 한국을 반중 동맹이라는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는데 가입해 달라고 한 것으로 그런 것으로 좀 보도가 됐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지금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서로 군사 정보를 교환하는데 여기에 한국, 일본, 인도, 독일이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직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하면 한국에 눈을 멀게 하겠다. 위협을 하고 있어서 한국의 외교가 좀 실현돼 서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요즘 뭐 완전히 막가는 세상입니다. 20조 원을 굴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본부장의 청와대 출신 낙하산 전혀 경험도 없는 자격증도 없는 낙하산이 내려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금융이나 산업은 우리도 몰랐다 뭐 이런 발이나 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막말 뭐 별값이 똥값이냐 80세가 적정 수명이다. 이건 뭐 지금 101세의 노 교수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자 뭐 사람이 오래 살면 위험하다고 하는 것에 비판이 비등하면 좀 반성도 해야 되는데 반성도 없이 80세가 적정 수명 이런 소리 또 나오고 말이죠. 개머물한 욕을 빗댄 GSG라는 말을 또 쓰질 않나요? 뭐 요즘 완전히 저급한 정치인들의 수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그 1789년에 프랑스 혁명 끝에 31세 로베스피에르라는 자코방당 당수가 집권했는데 당수가 31살이니까 대개 집권한 주요 권력자들이 대충 30대 안팎이었거든요. 무능하고. 그래서 결국은 무능하고 저급한 그런 집권 세력들이 5년간 공포 정치를 하면서 프랑스를 유럽의 하류 국가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영국과 독일하고 프랑스가 차이 난 것이 바로 그때가 중요한 계기였는데요. 지금 바로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뭐 여실히 그 실체가 지금 막 그냥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야, 뭐 그 운영2본부장 청와대에서 조국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던 청와대 직원인데 그를 위해서 조직까지 개편해 새로 만든 자리를 만들어 줬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이건 뭐 우리나라가 지금 그야말로 막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장을. 막말에다 막장에다가 국정 능력은 없어 나라는 완전히 붕괴되고 있고 막장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치 프랑스 혁명의 막장을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